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충격적인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헤어질 결심 탈당하지 마시고 정권교체의 길을 함께 해주십시오. 미안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은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당선자와 당원들 갈라치기다 라며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들의 민심, 저한테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추미애 후보를 더 바랬던 심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채워지지 못했다고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단식하고 을지로위원회 활동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지나치게 분리하고 그렇게 보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늘 국회의원들은 당원들과 소통하고 그런 속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겸손공장에서도 자신이 국회의장 될 자격이 이렇게 많다고 강조를 하시던데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아니라 당원, 민심의 뜻과 당선자들의 선택이 철저하게 배치되었다는 겁니다. 갈라져 있는 것을 갈라져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갈라치기다 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우원식 후보는 민심의 5% 지지도 못 받았는데 당선자들의 55%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겁니다. 이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의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민심과 너무 큰 괴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갈라치기라는 거야. 소통을 그렇게 거듭 강조하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소통 안 돼서 상황 판단을 못 하는데 앞으로 국회의장 자리에 올라서 소통이 될지 민심대로 하실지 걱정됩니다. 우원식 의원의 말대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혹자는 김진표, 박병석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래도 우원식은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민주당 과반을 넘는 89명의 의원들이 엘리트 정치하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고한 뜻을 가지고 정치 잘 할게 맡겼으면 좀 내비둬. 이 태도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때 어떤 결과를 낼지가 암담하다는 거죠. 추미애 의장이면 최대치의 권한으로 멧돼지 퇴치해줄 기대가 있었는데 협치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실은 암담한데 기대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 대목에서 어제 국회의장 선거 전에 고민정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란을 다 한 바구니에 담아버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세트가 돼버렸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 뭐 의장, 그전에는 다 제각각인 진영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분산이 됐었죠, 리스크가. 예. 그래서 뭐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바로 그 지점인데요. 지금 어떤 분석이 따라붙었냐면 그 이재명 대표 내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통정리를 한 건 네. 이제 그 강공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 수 있는 정치적 부담을 나눠지기 위해서 좀 더 어떤 그 개혁성을 강조하는 추미애 후보로 교통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를 연임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글쎄 저는 연임 문제는 100% 대표님의 의지에 달렸고 어떤 발언을 하실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추측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도부 체제가 개혁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 개혁적인 추미애 의장님을 탄생시킨다는 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아니 개혁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네. 그 당 대표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걸 드라이브를 걸면은 또 반발의 어떤 부담이라는 게 또 고스란히 올 테니까. 근데 추미애 의장이 앞장서서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 준다면 그 대표가 질 수 있는 반발의 부담 조금 좀 덜 수 있는 건 이 차원 얘기고 개혁성이 떨어진다 그 차원 얘기는 아니고. 근데 그렇다 해도 결국 개혁 입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거는 이제 뭐 의원들이죠. 의원들이 하는 거라서 이게 이상합니다. 의원들은 도대체 그럼 뭐가 되는 뭐가 되는 얘기가 건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있으나 마나한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추미애 의장이 다 결이 같으니 세트다. 그러면 그놈의 리스크가 분산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의장만큼은 결이 다른 우원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행자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킬 때 강한 추미애 의장이 있으면 이재명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을 추미애가 나눠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이재명 탓 100%를 이재명 탓 50, 추미애 탓 50으로 나눠지게 된다. 참 진짜 맞는 분석이죠. 그래서 이재명은 추미애로 교통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는데 고민정은 그걸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개혁 입법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다. 저희는 있으나 마나인가? 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다 똑같으면 안 된다. 의장이라도 달라야 돼. 정치는 내가 하는 거야.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하는데 언론들은 친문의 구심점이 되나? 라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질문에 고민정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도 계속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는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계속 그래왔어서 네. 새삼스럽게 뭘로 떠오른다 하는 기사 자체가 되게 좀 낯설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느꼈던 거는 오히려 이제 감호 안에 있을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저보다도. 그래서 반성을 제가 했었거든요. 저분보다 제가 뒤떨어지는구나 하면서. 근데 지금 의원님 그 말씀은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도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도 늘 그런 고민들을 저뿐 아니라 그분도 하셨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늘 해왔던 일이라서 결국 국회의장 선거 직전 우원식을 미뤘던 고민정은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재명, 박찬대, 추미애는 세트라 안 돼. 정치는 의원들이 하는 거야. 김경수 나라 걱정하고 있어. 김경수 화이팅! 윤석열이 복권시켜 주셔야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좋게 말해서 엘리트 정치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개파 정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89명의 민주당 과반은 퇴치하라고 펴줬는데 개파 정치하면서 협치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김경수 복권시켜주면 협치할 수 있다고 윤석열과 거래할 뜻을 내비쳤고 그걸 조선일보가 받아 대서특필하고 있다. 동시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모든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는 구도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청산해야 될 민주당 개파 정치의 현 주소입니다. 마치겠습니다.